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날, 유권자와 국민의 날 4월 10일. 여러분은 어떤 일꾼을 뽑을지 결정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 민심은 지금 어떨까요? D-12일 현재 판세가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짚어보는 관전 포인트 그리고 변수들, 총선 특집 판 준비했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그리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총선 특집 윤 브라더스의 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준비를 해봤는데 12일 정도 남으면은 진짜로 후보들한테는 이 얼음판 같은 하루하루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고3 수험생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예. 뭐 사당 오락 얘기하는데 그게 선거 기간에도 이제 적용돼서 얘기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더 예전과 차원이 다르게 이 하루하루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선거 기간 13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사실은 다음 주 금요일이 사전 투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주일인 거예요. 그러네. 사전 투표까지 봐야죠. 사전 투표가 맞아요. 사실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거든요. 네. 뭐 거의 이제 절반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제도도 사실 그에 맞춰서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자기 후보를 알 권리가 사실 제약되는 부분들,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권리 제약되는 그렇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간이 더 짧아졌다 실질적으로.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진짜 보겠습니다. 12일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훨씬 예. 짧네요. 그리고 이 뒤로 갈수록 말하자면은 이슈의 전달력이랄까 침투력이 더 좋아지는 건 있어요. 평소 때 같으면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예. 호재든 악재든 반영되려면은 뭐 한 3일 정도 그렇죠. 걸린다고 감안한다면은 선거 기간에는 그 기간이 되게 짧아진다. 아. 전달력이 높아지고 사람들도 평소에 이제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 네. 기간부터는 좀 귀를 쫑긋하고 열게 되니까요. 집중해서 네. 보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큰 폭의 변동이 사실 전보다는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 중에서 이전에는 사실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네. 흔히 유동층, 부동층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을 정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부동층, 유동층 비율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악재가 터트러진다 하더라도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변동은 이제 일정 부분 존재하긴 하지만 뭐 과거처럼 이전처럼 한 달, 두 달 전처럼 큰 폭으로 출렁이는 이런 모습들은 또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점 기준 판세를 각 당이 각각 어떻게 보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힘은 자당이 80곳 정도 우세하다. 그러니까 지역구 254곳 중에 80곳 정도에서 우세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민주당은 110곳, 110곳 정도에서 우세하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양당의 반엄살 반겸손 이런 게 다 네. 포함이 된 수치일 수 있는데 두 분은 현재 기준입니다. 판세 어떻게 보세요, 윤태곤 실장님? 저는 뭐 원래 이런 거 말을 잘 안 하지만은 숫자로는 알 수가 없고 야당이 우세하죠. 야당, 네. 민주당. 뭐 그건 기본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거고 국민의힘 기준으로 자당이 80곳 이렇게 한 거는 네. 이 숫자가 바로 나오는 게 영남 플러스 강남. 아, 그러니까 제가 한 2달 전에 국힘이 분위기가 좋을 때 한강 전선을 끌어올렸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렇게 후퇴?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윤 이게 센터장. 이제 전체 뭐 의석수를 전망할 때 사실은 이게 지역을 보게 되면요. 각 정당이 이제 뭐 전통적으로 자기네 지역이 있는 거예요. 고정 정서가 있는 지역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TK, PK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또 호남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인데 예. 그걸 기본으로 놓고 다른 지역들을 보는 것인데요. 만약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TK는 25석이에요. 네. 그 정도는 사실은 뭐 한 주석 변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져갈 수 있겠고, PK가 40석이거든요. 40석인데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는 7석이 이제 야당으로 갔었던 것인데 지금의 네. 야당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이제 30석 정도. 네, 그렇게 되면 되고, 그러면 한 뭐 55석 정도가 되겠네요. 충청과 강원에서 한 또 15석 정도. 그러면 이제 이게 합하면 한 70석 정도 되는 거예요. 70석 예, 정도. 만약에 요 상황에서 사실은 네. 이제 수도권인데요. 수도권이 122석이에요. 네. 예.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16석밖에 못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다 합쳐갖고 예, 16석. 수도권에서.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흐름 유지해서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뭐 한 20석 정도 만약에 넉넉하게 봐서도 그렇게 되면 지역구에서 이 100석을 달성하기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판사를 본다면 그렇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제 봐야 되겠죠. 반대. 이제 네. 반대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지역구만으로도 뭐 이제 과반이 가능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러프하게 보자면 예.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다만 이제 앞으로 남은 상황에서 지고 있는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략이 이제 지금 상대 정당이 과반을 넘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개헌선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헌선을 저지를 시켜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전략을 쓸 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이른바 이제 막판의 읍소 전략인데요. 읍소 전략.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의 결집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것이 호소하겠군요.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될 경우에는 좀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하. 제가 봤을 때는 남은 기간에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것이냐.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사실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시기의 문제이지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판세가 좋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심하는 전략, 신중한 전략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역구의 후보들하고 중앙당의 전략이 다른데요. 지역구의 후보들은 자기가 이긴다고 해요. 사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앙당에서는 이긴다고 하면 이것이 오만으로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의 진영의 결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요한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하고 중앙하고 달라요? 다르죠. 톤이 네.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의원들이 누구 이기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지도부에서 경고를 날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늘 다르군요. 맞습니다. 자, 여기 민주당 발언이 뭐 200석 뭐 탄핵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아니다. 뭐 151석도 어렵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방금 윤 센터장 말씀하신 거하고 이 연동되는 맥락이죠. 그렇군요. 예. 전체적인 흐름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면 총선 특집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론의 흐름을 지금부터는 짚어볼 텐데요. 먼저 총선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3월 26, 27일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정부 견제론이냐 지원론이냐 물었더니 어떻게 답이 나왔습니까? 윤 센터장님? 네, 정부 견제론에 동의하는 의견이 56%, 또 정부 지원론에 동의하는 응답은 38%로 정부 견제 응답이 더 높았는데요. 이것은 같은 기관의 또 같은 언론사의 2주 전 조사보다 격차가 사실은 약간 이제 줄긴 했지만 18% 격차가 18%포인트까지 이제 벌어진 것이죠. 더 늘어난 것이니까 이것이 한 2월 정도까지만 하도 한 자릿수까지 줄어든 조사 결과들도 있었는데 네. 지금 다시 좀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심판, 견제 정서가 다소간 좀 더 확대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35, 윤 실장님. 네. 뭐 이거는 지금 판세 그대로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요. 8% 차이라고 해서 의석 차이가 이 정도로 가느냐?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표만 이겨도 의석은 넘어가고 나머지는 사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1석 중에 16석이면 뭐 나머지가 115석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뭐 9대1 이렇게 나온 건데 득표율 격차는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한 자릿수 격차였어요. 근데 이렇게 확 벌어지는 거고 또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영남 호남을 이렇게 서로 벌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여기 격차를 영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만 놓고 보면은 더 벌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원내 일당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뽑느냐 상관없이 어디가 일당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었더니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될 것 같다가 49%,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될 것 같다가 33%. 이거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네. 격차가 벌어졌네요, 센터장님.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주변의 분위기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떨 것 같으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본인의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예. 그러니까 최근에 바뀐 흐름이 대중들도 유권자들도 이미 좀 감지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방금 전에 보면은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물어보게 되면 두 양당이 차이가 크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이냐 하면 야당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사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어떤 분들은 여러 정당 중에 가장 나은 정당을 선택하는 기회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많은
많은 사람들은 선거라고 하는 건 정부 여당을 평가하는 기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는 야당을 좋아하거나 비록 지지하지 않더라도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야당이라고 하는 그 회초리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니까 통상 이러한 심판 견제 정서가 심할 때에 네. 야당의 통상적인 지지율보다 좀 높은 득표를 얻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역구 여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구 여론. 양당의 주목받고 있는 핵심 지역 위주로 빠르게 돌아볼 텐데요. 서울 한강벨트로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특히 국민의힘이 더 주목해서 힘을 싣고 있는 곳이 용산이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벌써 5번이나 들르면서 힘을 싣고 있는 곳은 서울 동작을입니다. 두 군데 그래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윤 센터장님 수치 소개해 주시죠. 네, 용산 먼저 보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강태웅 후보 서울시 이제 부시장 출신인데요. 44%.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통일부 장관 출신인데 39%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5% 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3월 25, 26일 가상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건데 18일에서 27일 사이에 5개 여론조사가 여기서 나왔어요. 네. 그중에 4개가 민주당 우세로 나오고 1개가 국민의힘 우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해드린 거고요. 동작을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후보 42.6%,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49.3%로 나경원 후보가 이제 수치상 이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HCN 의뢰로 조원 씨의 CNI가 23, 24일 역시 가상번호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3월 10일에서 24일까지 여기는 정말 많은 여론조사가 네. 나왔는데 전부 다 나경원 후보가 이기는 흐름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2개 봤어요. 한강벨트. 지금 우리가 뭐 한강벨트 이야기를 하지만 한강벨트에서도 좀 국민의힘이 수성 내지는 방어해야 되는 쪽이 있고 민주당이 방어해야 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두 군데는 국민의힘이 수성 내지 방어해야 되는 쪽인데 여기에 관심이 쏠린다는 자체가 한강벨트가 많이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같은 데를 많이 가는 것도 딴 데는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있겠죠. 그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를 네. 5번이나 갔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 대표가. 주목도가 높은 이유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작을은 뭐 두 분의 뭐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나경원 그 전 의원의 중량감 또 지역에서 활동 여기 또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이 확 교체됐지 않습니까? 이 교체됐죠. 유삼영 후보는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유리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정권 견제론,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부정적 평가가 겹쳐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볼만하다 싶어서 이쪽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거겠죠.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강남 이제 3구에서 이제 한 곳 빼고 강남 3구를 국민의힘이 가져갔는데요. 네. 그 위에 딱 한 지역이 바로 용산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주목이 되는 대통령실을 옮기기도 했지만 동작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이런 현상이 이번 선거에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그 후광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선거에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캠페인상에서 컨설팅계에서 아주 회자 남는 것이 대통령의 30년 친구라고 문장 하나로 이제 국회의원 된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많죠. 예. 몇 년 친구 몇 년 지기. 그러니까 그 후광 효과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한다면 이렇게 정권에 약간 좀 희생을 당한 핍박을 당한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나쁘지 않은 부분인데 그게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높아서 그런 거죠. 예, 네. 나경원 후보가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렇죠. 이제 지적이 되고 있어요. 분석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 좀 더 네.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심판을 타겟을 약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유삼영 후보는 사실 어렵게 인재 영입을 했을 텐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험지에 그래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원을 여러 번 가는 그래서 거 아니겠 싶습니다. 경기도로 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의석수가 무려 60석입니다, 여러분. 서울 49석, 인천 13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민주당이 여기서 51석, 51석 휩쓸었어요. 네.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이 7석 가져온 곳이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수성해야 되는 곳이 경기고 국민의힘은 여기서 많이 가져와야 전체적인 판세를 보충할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고 지난주에 꽤 많이 보여드렸고 오늘은 분당 위주로 한번 볼게요. 분당. 자, 분당 갑은 이광재 대 안철수,
분당 을은 김은혜 대 김병욱입니다. 윤 센터장님 네, 소개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48.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40.5%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경기신문이 RN서치에 의뢰해서 21일부터 23일까지 유무선 ARS 조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분당 을이죠. 분당 을로 넘어가죠. 분당 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분당 을. 그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34.5%, 국민의힘 김은혜 40.2%. 자, 수치상 김은혜 후보가 약간 나은 앞서가죠. 숫자로 보입니다. 24부터 28일까지 이거 어디서 의뢰한 건가요? 네. 그게 안 나오네요. 네, PMI 한국경제신문이 PMI라고 하는 여론조사 아. 업체에 의뢰를 해서 예. 24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네. 조사한 거. 다른 조사들은 격차가 좀 좁기도 하고 또 반대인 경우들도 이제 있습니다. 여기가 흥미로운 게 안철수 이광재 대결은 말하자면 비윤 대 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옆에 김병욱 김은혜는 친윤 친명 대결이에요. 그러네요. 되게 이제 분당 선거를 저도 이게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저 재밌네. 지역 유권자들이 볼 때도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인물 경쟁력도 상당히 양당에서 높은 분들이 아. 나와 있어가지고 예. 조금 수준 높은 선거가 펼쳐지고 있고 김병욱 김은혜 저쪽에서는 우리 김병욱 의원이 상탈해가지고 이제 몸 만들기 이런 것도 찍고 상의탈이? 네, 어. 바디 프로필 같은 거 내놓고 어, 김은혜 의원도 이제 춤추고 다니고 김은혜 후보도 막 예, 그러더라고요. 이색 선거운동.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분당 갑은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현역인데 여기에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고 이 여론조사로 볼 때는 이광재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거고요. 네. 분당을은 현역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인데 여기에 김은혜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고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지금 도전자 김은혜 후보가 또 앞서고 있는 거고 요렇게 모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네. 네. 아무튼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저거- 지금 두 곳 같은 경우는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긴다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이번 내에서. 선거 때 제가 참 긍정적인 흐름을 찾기 어려운데 긍정적인 흐름을 하나 찾자면은 음흠. 우리가 보도를 할 때 오차 범위 내외에 있는 데는 이야기를 격전지. 잘 안 하는 거죠. 뭐 옛날에는 1%만 이겨도 누가 앞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양쪽 다 모르겠다. 뚜껑 열어봐야죠. 예, 그리고 양쪽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음. 이런 격돌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경기도 지금 다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그 흐름은 뭐 원래 그랬던 듯이 민주당이 훨씬 앞섭니까? 경기도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7석을 가져갔는데 사실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접경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동부에 있는 약간 농촌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난번에도 쉽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벨트, 수원 벨트 등을 통해서 이제 그 경기도 지역을 공략하려고 사실 전략적 접근을 한 상황인데 그것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만큼 초반 이제 성과를 이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시작할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만큼이야 될 수 있겠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못해도 지난번보다 지난번에 올라가겠지라는 식의 대패했으니까. 네, 워낙 예.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 그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돼버렸죠. 알겠습니다. 총선 특집 판 부산 경남 PK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낙동강 벨트를 봐야 돼요. 이제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곳. KBS 부산 또 국제신문의 공동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21일부터 24일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네요. 자, 여기는 쭉 한번 빠르게 돌아보죠. 주십시오. 화면. 네. 부산 사하구 갑입니다. 민주당 최인호 50%, 국민의힘 이성권 39% 이렇게 나와서 최인호 후보가 앞서 있는 결과가 보이고 있고요. 부산 사상구입니다. 민주당 배재정 43%, 국민의힘 김대식 39%, 4%포인트 격차이고요. 북구 갑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53, 국민의힘 서병수 36, 약간 격차가 있고요. 양산을은 민주당 김두관 49, 국민의힘 김태호 37, 격차가 좀 있고요. 네. 또 부산 해운대구 갑, 민주당 홍순원 43, 국민의힘 주진우 39, 남구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박재호 44, 국민의힘 박수영 42. 네,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 이거 말고 또 준비된 거 있지 않나요? 부산? 네. 네, 지금 사하을로 갑니다. 사하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40.1,
국민의힘 조경태 52.1%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조사 결과가 기관이 약간 조사 기간이 다른가요, 이게? 조사 기관 좀 네, 한번 확인을 봐주십시오. 예, 필요하고요. 또 다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까? PK 준비된 거?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리면 굉장히 사실은 접전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원래 이제 PK 지역이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낙동강 벨트는 좀 다른 지역과 다르다 하더라도 야당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하는 이제 수치상 결과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걸 좀 자세히 이제 몇 군데 보게 되면 네. 북갑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서병수 맞붙었는데요. 53대 36으로 나왔는데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지지 정당을 보게 되면은 네.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은 35%, 국민의힘은 38%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는 정당 지지율보다 수치상 낮은 36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사상구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39%였는데 그 지역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40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제 뭐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정당 지지율은 후보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그렇죠. 플러스 알파를 이제 개인 경력을 더하는 것인데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정당 지지율에 수치상 미치지 못하는 개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약간 어떤 보수층의 결집들을 약간 걱정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지역에 후보 셔플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이동들이 있을 때는 당이 워낙 강하니까 후보가 좀 기반이 약하더라도 당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전략적 판단에서 이런 공천을 한 것인데 당이 그만큼 못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후보도 약하지만은.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남권은 이게 물론 현재 여론의 반영입니다만은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 실망감이 계속 투표장까지 표출될 것인가? 그래도 뭐 우리 편이니까라고 해서 이제 돌아올 것인가가 있고 한 가지 변수를 조금 더 보자면 부산하고 이제 이른바 낙동강 벨트 쪽에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좀 활동을 하고 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부 후보는 만나기도 했고 자기 이제 네. 양산에 있는 후보를 지원도 했고 이번 주말인가 배재정 후보 문 대통령이 네네. 원래 지역구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출격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 이게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올리는 효과 또 국민의힘 지지층을 역결집시키는 효과 어떤 게 있을 것인지가 좀 흥미로워요. 그 사흘 이재성 대 조경태 여론조사는 부산일보와 부산 MBC가 KSOI에 의뢰해서 18일부터 19일 무선전화 100% 방식이었습니다. 지역구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충청으로 가죠. 세종갑입니다. 세종갑. 민주당 후보가 그 공천 취소가 되면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사라진 곳이에요. 국민의힘 류재화 대 새로운 미래 김종민. 류재화 19.8, 김종민 26.1. 여기 조사한 곳은 여론조사 업체 꽃채 네. 조사군요. 하나 조사했더라고요. 여기는 네,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무선전화, 휴대전화 가상전 번호 방식으로. ARS 방식으로 실시가 됐는데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이제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50이 안 됩니다. 50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제 야당 이제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마땅히 이제 지지할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가지고 모름응답으로 가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캠페인 여부에 따라서 일정 부분 변경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본방송에서 여기까지 보고요. 한 5분만 더 댓글쇼로 여론조사 판 이어가 보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진짜 5분만 더 좀, 이거 5분 안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두 분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라디오에서 이렇게 막 수치를 말로 소개하면서 하는 거는 진짜 드물죠. 정신없죠. 제가 머리가 좀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수치를 왜냐하면 여러분 지역구 조사는 각 언론사가 전국을 다 돌릴 수가 없잖아요. 250곳 넘게 돌릴 수가 없으니까 각자 언론사 구미에 맞게 골라서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지표를 이 조사는 이렇게 했고 저 조사는 저렇게 했고 이걸 다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봤는데 그 마지막 세종갑 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 세종갑은 김종민, 류재화 두 후보가 붙었는데 여론조사한 곳이 어딨나 봤더니 딱 한 군데서 했더라고요. 여론조사 업체 꽃에서 한 조사 딱 하나가 나와서 그걸 소개해드렸습니다. 25, 26일 무선 ARS 방식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두 사람 걸 다 합쳐도 50%가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나머지 50%가 안 찍을 건가? 아니면 누구를 찍을 건가? 변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투표율이 낮긴 낮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예컨대 야권 지지층 뭐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 유재하 후보를 찍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민주당 후보가 빠졌으니까 투표율이 낮을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이제 좀 상쇄하는 효과가 조국 혁신당 비례 투표가 있겠죠. 아, 그러면은 비례 조국혁신당 찍으러 나왔던 분들은 나온 김에 지역구 투표는 그럼 내가 안 해? 이게 아닐 것이다. 그렇죠. 아.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하는 분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에 민주당 혹은 이제 조국 대표하고 각을 많이 세워서 탈당했던 그럼요. 분인데 예. 요새는 되게 이제 유화적인 그렇습니까? 제스처를 이제 조금 많이 전략적으로. 취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제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급에 있는 인사들 중에 네. 지금까지 약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시그널을 이제 유권자들, 이제 지지자들한테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약간 긍정적인 맞아요. 이야기를 했고 네. 제가 만약 김종민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뭐 칭찬까지를 뭐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반명인데 근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주면 최고 그게 도와주는 조금 거죠.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아, 그거에 여러분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 한국일보가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소개한 것에서 좀 빠진 곳들 몇 곳만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23일부터 26일 조사인데요. 경기 하남갑 여기 추미애대 이용 여기 궁금하시죠? 네. 추미애대 이용 추미애 39 이용 31 민주당 추미애 39 국민의힘 이용 31 여기는 친명 대 친윤의 대결이어서 딴 데 숫자에 비해서 네. 물론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총합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아, 살짝 그러네 진짜 39대 3 왜 그래요? 두 그거는? 분이 다 강성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근데 선거를 치르면요. 네. 특히 지역구 후보들이 네. 평소 강성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잘 안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라든지 당 대표급들은 네. 뭐 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디 시장 가가지고 뭐 어머니 손잡고 뭐 누구가 나쁩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하죠. 저분들이 둘 다 약간 그런 환경에 직면해 있는 아. 상황인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영등포 갑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는 김영주 후보, 민주당에 있었던 김영주 후보가 현역 의원인데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탈당 후에 국민의힘으로 바로 그곳입니다. 민주당은 최현일 후보가 나와 있어요. 민주당 최현일 40, 국민의힘 김영주 25. 야, 여기는 지난번에 김영주 후보가 크게 이겼던 건 그러니까 아닌가? 김영주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것은 지역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라는 그 강점 때문인데 그 최현일 후보는 구청장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아. 상쇄가 되는 역시 거고 탄탄하군요. 당만큼의 차이가 나오는 거고 저 숫자대로라면 이제 김영주 후보는 아직까지 국힘의 지지층을 이렇게 흡수하는 수준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허은하 후보도 그렇죠. 있는 것이고요. 허은하 후보도 있죠, 네, 여기. 예. 지지율은 높지 않습니다만 네.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 사람이 어느 정당 소속이냐 아니면 그 인물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예전 선거에서는 상당히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의 그 브랜드 효과가 상당히 강해서 맞아요. 아무리 이제 대중적으로 또 언론에서 높은 평가를 받던 인물이라 하더라도 정당이 교체되거나 아니면 정당의 주류와 배치되는 어떤 시그널로 전달될 경우에는 가차없이 이제 이 영향이 나쁘게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것이 뭐 어쨌든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고 이런 현상은 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의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이제 의정 활동하는 것을 좀 제약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냐가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상당 부분 그런 현상 나타난 것 그러니까 지난번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소속으로 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꽤 있었죠. 그럼요. 예. 영남권뿐만 아니라 뭐 권성동, 윤상현 특히 윤상현 부분도 수도권에서까지 네. 그
무소속 달고 또 3자 구도에서도 예. 이긴 그럼요. 건데 근데 이번에 윤상현 후보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분이 이제 홍영표 민주당 출신 네. 부평에 있는 홍영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하기 전부터 부평에서 노동운동부터 맞아요. 해서 이제 부평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인물인데 민주당 중에서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박용진은 감점을 30% 네. 매겼는데 홍영표는 감점을 30% 매겨도 경선에서 이길 것 같아서 뭐 컷오프를 시켰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아. 강한 인물인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별로 지고 있어요? 의미가 어. 많이 이제 지고 있는 민주당 후보는 걸로. 차이가 예. 큽니까? 아, 그 정도로 그 얘기는 지금 당이 어느 당을 달고 나왔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네. 됐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원래는 이제 아까 처음에 오늘 방송 처음에도 말씀하시긴 하던데 국정 안정이냐 또는 정부를 지원해야 되냐 또는 이제 정권 심판 견제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고 전통적으로 이제 이 구도로 모든 여야가 이제 가는 것이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정권 심판 견제 정서가 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맞붙기보다는 오히려 어디가 더 심판을 잘한 세력인가라고 하는 경쟁의 프레임이 그렇죠.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사실은 이렇게 돌풍도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기로 막 돌파되고 이런 분이 이런 게 잘 안 먹히는 거는 바람 부는 선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약간 바람 부는 선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그 정도는 아니 아니에요? 이게 바람이라는 게 예. 우리가 이제 또 바람 뭐 인물 이런 이야기 예. 나는데 바람이라는 거는 잘 없다가 확 불어온다라는 뜻인데 아. 이건 확 없다가 불어온다라기보다는 이건 아니고. 쭉 쌓여 있던 것들이 이렇게 표출됐다. 저는 조금 아. 그렇게 보는 그럼 편이죠. 바람보다는 그럼 화산 분출 뭐 이렇게 보시는 그런 거예요? 용암 식인 거죠. 분출? 그걸 특히 이제 뭐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고 뭐 대통령이 네. 민생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좀 가려져 있었다가 이게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그것도 부정적 이슈로 확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 이게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네. 정권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죠. 대통령이 없어지면 안 보이게 되면 그게 약간 누그러질 수 있는 것인데 네. 그 나타나게 되고 네. 또 관련된 소재들이 많이 불거지게 되면 네. 그 심판론이 다시 활성화될 수밖에 활성화되는. 없는 것이니까 예, 지금 악재는 약간 예. 즉각 반영되고 그렇죠. 뭐 호재는 오래 걸리고. 흘러가고 그냥 흘러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단단하게 다져놨어 이래도 이게 이 정권 심판론 앞에서 네. 그런 후보들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 또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의 덕을 봐서 좀 승기를 잡고 가는 이게 상황. 이번 딱 선거 결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아까 윤 센터장이 말씀하신 이제 개별 의원들의 이제 자율성이라든지 의정 활동에 대한 게 떨어지는 거 좀 우려되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면에서 보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의 선거구처럼 이렇게 되니까 공천 같은 게 이제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것도 저도 그게 네. 예전 선거와 좀 다른 점인데 그렇게 계속 가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면면을 다 네. 보고 뽑아야 되고 그래서 각 당의 공천이 더더더 중요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당 보고 지역구도 뽑고 비례도 그냥 당 보고 뽑고 이렇게 되면은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보면은 이번 선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제 복수 이제 이 프레임이 상당히 이제 작동을 잘하는 것이고 복수 프레임이 일상화되는 측면들이 있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한 10년 하고 정권 바뀌고 막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맞아요. 한 번으로 바뀌고 또 다음 선거에서 이제 그 맞상대에 있었던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 이제 부상하고 또 그 인물의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 부상하고 이제 이런 것이 발생하게 일상화되는 측면이 있고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게 이번 선거에서 또 보여주는 또 그러니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치 뭐 신당도 나오고 뭐도 네. 나오면은 뭐 한국 정치의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쭉 하겠습니다. 뭐 대선에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조국 대표가 나 대통령 안 나간다. 나는 뭐 그럴 깜냥도 안 된다.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심판에 집중하겠다. 제가 볼 때 그게 디서드밴티지 그러니까 불리한 점이 아니라 오히려 유권자들한테
유리한 점 다가가는 것 같아요. 조국 음. 대표가 우리 당이 이제 뭐 수권 정당이 될 것이고 말하자면 개혁신당이 그런 식의 스탠스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그래도 뭐 저기까지 되겠어라고 할 건데 아니다 우리는 욕심 없다. 한 이번에 심판하고 그게 우리 계속 어필하는 국회 거예요. 나가가지고도 윤석열 정부를 대드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맡길 수 있겠다 되는 거죠. 아. 자, 예. 오늘 분석 여기까지 일단 분석 듣기로 하고 12일 남았습니다만 사전 투표까지는 진짜 일주일밖에 안 남고 근데 발표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죠, 윤 시장님? 발표는 이제 항상 할 수가 있는데 여론조사 선거 전 6일 예, 예. 그 내에는 새로운 조사한 걸 여론조사. 발표 못하니까 그렇죠, 그 전 그렇죠. 거를 깜깜이 기간이라고 그렇죠. 하죠.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부지런히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